어린 왕자 제8화, 제7화에 이은 내용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객들을 1000명씩 나누어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전철수가 말했다. 여객을 싣고 오는 기차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때 불을 밝게 켠 특급 열차가 천둥같이 웅웅 소리를 내며 전철수 초소를 뒤흔들며 달려갔다. 모두 굉장히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지요? 그야 기관차에 타고 있는 기관사도 모를 일이지.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러자 불을 환히 켠 두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벌써 돌아왔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이건 아까 그 기차와 서로 엇갈려가는 거야. 그들이 있는 데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간들이란 자기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불을 환히 켠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들은 첫 번째 손님을 뒤쫓아가고 있나 보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뒤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저들은 기차 안에서 자고 있어. 자고 있지 않으면 하품을 하고 있을 거야. 아이들만이 창유리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밖을 내다보지. 아이들만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천조각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걸로 시간을 보내지요. 아이들에게는 인형이 매우 소중하지요. 그래서 누가 인형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울어요.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사꾼이 말했다. 이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주는 특효약이라는 한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복용하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약을 팔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절약돼. 장사꾼이 대답했다. 전문가들이 산출한 계산이 있지.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 절약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 동안 무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로서는 어린 왕자가 속으로 생각했다. 나보고 만일 그 53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나는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천천히 걸어가겠어. 내 비행기가 사막에서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던 날, 나는 저장해온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환약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정말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지난날 이야기는 참 재미있구나. 하지만 아직 비행기 수리는 끝나지도 않았고 게다가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으니 나도 시원한 샘터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내 친구 여우가,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을 꺼냈다. 꼬마 친구, 여우 따위에 관해선 이제 그만 이야기해. 왜 하지 마?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죽을 지경이라도 한 사람의 친구를 가졌다는 건 다행한 일이지. 이를테면 나는 친구로서 여우가 있어 정말 기뻐. 이 꼬마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모르니 그렇겠지. 이 꼬마에게는 햇빛만 조금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 속을 짐작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샘을 찾아보자고. 나는 몹시 지쳐있는 신용을 했다. 이런 끝없는 사막에서 발길 닿는 대로 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도 우리는 찾아 나섰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터덕터덕 걷고 또 걸었다. 그러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갈증이 심해져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했다.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기억 속에 가물가물 떠올랐다. 너도 물이 먹고 싶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해주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설사 내가 그 까닭을 다시 묻는다 해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어린 왕자 옆에 앉았다. 어린 왕자는 얼마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야 그렇지. 그리고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달빛을 받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울퉁불퉁한 모래이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는 또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항상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 생동하며 번득이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가 신비스럽게 빛나는 까닭을 갑자기 깨닫고 놀랐다. 나는 아주 어릴 때 낡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는 무슨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걸 찾으려고 해본 사람도 없었다. 집 전체가 야릇한 마술에 걸려 있는 듯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깊숙이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기쁘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이 나의 여우와 같은 말을 하니까.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걸어갔다. 나는 크게 감동되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마치 나는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쉽게 깨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달빛을 받은 어린 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의 사르르 감은 눈과 바람에 나부끼는 곱슬곱슬한 머리칼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렴풋한 미소를 띠며 어린 왕자의 입술이 약간 열렸을 때 나는 또 생각했다. 어린 왕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이토록 감동하는 것은 한 송이 장미꽃에 대한 그의 성실성 때문일 거야. 비록 잠들어 있어도 그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어린 왕자가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마치 한 줄기 바람만 불어와도 꺼져버릴 듯한 등불처럼 느껴져서 더욱 소중히 안고 가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사이에 날이 밝을 무렵 마침내 나는 샘을 발견하였다. 인간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두 특급 열차를 타고 가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돌아다니고 공연히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헛수고이지.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샘 같지가 않았다. 사하라 사막의 샘은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샘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그러나 주위에는 마을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어. 도르래도 물통도 끈도.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자 도르래가 돌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바람을 잊었던 바람개비처럼 도르래는 삐걱삐걱 삐그르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 소리가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우물이 잠에서 깨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가 줄을 잡아당기는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게 맡겨. 너에겐 너무 힘겨워. 나는 말했다.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들어 올려 우물가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물을 퍼올리느라 피곤했지만 무척 행복했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고 출렁이는 물에는 햇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 이 물을 먹고 싶은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조금만 줘.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꿀꺽꿀꺽 마셨다. 그 물은 축제날의 음식처럼 맛이 있었다. 이 물은 참으로 보통 음식과는 달랐다. 이 물이 이토록 맛있는 것은 별이 반짝이는 밤길을 걸어서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의 두 팔로 애써 퍼올린 물이기 때문이다.
이 물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정 미사의 성가 소리가 끝난 뒤 다정스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온 얼굴들이 늘 주던 그런 화려한 선물 같았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같은 뜰에 장미꽃을 5,000그루나 심어두지만 그들은 이 뜰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응, 그들은 모르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꽃에도 아니면 단 한 방울의 물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응, 그들은 모르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꽃에도 아니면 단 한 방울의 물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응, 그건 그래. 나는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봐야지. 나는 물을 마시자 살 것 같았다. 해가 떠오르자 모래는 벌꿀빛 같았다. 그 벌꿀빛 모래를 바라보니 기분이 또한 좋아졌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슬픈 생각이 드는 건 웬일일까?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내 옆에 와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약속? 내 양에게 끼워줄 제갈 말이야. 나는 내 꽃을 돌봐줄 책임이 있어. 나는 호주머니에서 거칠게 그린 몇 장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이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린 바오밥은 마치 양배추 같은데. 오, 그건 너무해. 나는 적어도 바오밥 그림만은 잘 그렸다고 뽐냈던 것이다. 이건 여우 그림이군. 여우 귀가 꼭 뿔같이 생겼네. 귀가 너무 길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웃었다. 어린 왕자, 그건 너무해. 나는 말했다. 나는 왕뱀의 뱃속과 거죽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릴 줄 몰라. 아니, 그만하면 됐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연필로 제갈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마음이 아팠다. 너는 내가 모르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 말에는 대답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내려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내려왔었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나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일주일 전 아침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군. 내가 착륙한 땅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군 그래.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머뭇머뭇하면서 또 물었다. 기념일이라서 그랬지? 어린 왕자는 더욱 얼굴을 붉혔다.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는 약간 겁이 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 이젠 일을 해야 돼. 비행기 있는 대로 돌아가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내일 저녁 때 또 나와요. 그러나 나는 침착하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여우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자신을 길들여지게 내맡기는 사람은 울 각오를 해야 해. 이어서 마지막 구화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